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자가 아까쯤에 이제 용어로 잠깐 구별을 해볼게요. 이 수소의 전자 배치에서는 이 전자는 특정한, 자, 단어로 기억하세요. 특정한 위치, 배치, 전자 껍질, 요 단어에만 존재. 특정한 위치에만 있다가 보호의 수소 전자 배치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전자가 그 껍질, 전자 배치, 에너지 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용어가 바뀌어. 이 전자가 요거랑 비교를 해주세요. 특정한 위치에 주로 존재. 요 단어가 살짝 바뀌어요. 예전에는 거기에만 있었다라면 이제는 주로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거기에만, 절대성이 아니라 주로라는 개념이니까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오비탈이라는 개념에서 오비탈의 사전적 의미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적 분포, 확률적으로 주로 거기에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얘가 어떻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주로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이렇게 여기에 주로 발견이 되는, 생김새가 동그랗게 구형의 모형이라서 얘를 구형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전자가 주로 이렇게 R형의 모습으로 전자가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된 거에서 얘를 이제 S-오비탈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P-오비탈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요건 사전적인 거니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차분하게 개념 정리는 이제 내년에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을 나갈 건데 지금 포인트를 잡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되면서 이제 보니까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의 패턴이 있는 걸 찾아낸 거야. 그 패턴을 이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용어가 주양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방위양자수. 다른 말로는 어떤 책에서는 부양자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양자수라는 말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스핀양자수라고 해서 처음에 그냥 전자는 거기에만 있어가 아니라 주로 거기에 있으면서 그 있는 방식이 이렇게 네 가지의 패턴으로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요 단어로 껍질수, 주양자수라는 말이 나오면 껍질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껍질수 그러면 주양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라고 하는 어휘로 바꿔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개수적 얘기를 하면 되고, 스핀 양자수 하면 전자수라는 말로. 요거는 미안한데 영어 단어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놓고 들어가야지 이해 개념이 아니야. 이해는 여기서부터 이해고 여기서 남긴 거야. 외워놓은 거 꼭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건, 껍질 수는 내가 대충 들은 적은 있어. 뭐 N 첫 번째 껍질, N 두 번째 껍질, N 세 번째 껍질, N 네 번째 껍질. 그래서 뭐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예요. 요거는 통합과에도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종류는 뭐고 수는 뭐냐는 거지. 전자수는 또 어떻게 된 거고 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 거 다시 지울게.
요거는 이제 살짝 지워버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의 종류 그러면 아까쯤에 s-오비탈이 있고 p-오비탈이라는 말을 썼었거든. 여기서 오비탈의 종류는 s-오비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고 아니다. 크게 그림. 구형의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R형의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때 구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s-오비탈이라는 말을 쓸 거고 이 R형에는 또 종류가 나뉘어. 어떻게? p-오비탈, d-오비탈, 그 다음에 f-오비탈. 그래서 SPDF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살짝만 오비탈이라는 말을 이제 지울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그래서 구형은 S-오비탈, R형은 세 종류, PDF 종류가 나오는 거야. 종류는 구형의 S-오비탈은 동그랗게 구형의 형태고 PDF는 R형의 모양이 돼요. 한 번만 쓰고 지울게. 좀 이따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류가 나왔으니까 수가 나와야겠죠. 수로 따져보면 이 R형은 한 개의 종류를 갖고 있어요. 구형이니까. 근데 P-오비탈은 세 종류가 나오고 다섯 종류가 나오고 7종류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림을 잠깐 그리고 지울게. P-오비탈을 보면 P-오비탈은 세 개거든. 원자 핵이 있으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따지면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축. 그래서 얘를 PX-오비탈, PY-오비탈, PZ-오비탈.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 Z축. Z축은 앞뒤를 얘기하는 거. 정도는 수학이니까. 이게 P-오비탈이야. 그럼 D-오비탈은 다섯 종류인데 일단 여기서 원자핵이 있으면 X축, Y축, Z축이 세 개가 있고 거기에 여기서 요렇게 라인이 또 있어요. 다섯 개의 종류가 있어. 그럼 F-오비탈은 여기에다 두 종류가 또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고등 과정이고 그 모형에 대한 이야기는 대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논술이 됐건 수능이 됐건 이 모형의 형태를 묻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뭐만 기억해? 종류는 SPDF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개수는 홀수. 1, 3, 5, 7. S는 하나, 얘는 3개, 얘는 5개, 얘는 7개. 요 정도까지가 고등 화학 2로 가도 여기 이상은 안 배워요. 여기서 단점이자 장점. 그럼 왜요? 묻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가도 화공과는 화학과를 가야지만 디테일하게 배우고 그 이상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단순 암기가 하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원리를 따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나왔고 수가 나왔어. 그럼 전자수가 나와야겠지? 근데 여기선 요 단어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값으로 2개까지 채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엔 전자가 총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오비탈이 한 개 있지. 그러니까 전자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네. 그럼 여긴 오비탈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긴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니? 그치.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인정해? 3칸이 있으면 2개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가? 10개. 여기는 14개가 들어가는 거지. 자, 이게 너희들이 배웠던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 거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쓰고 지울게. 혹시 알겠지만 첫 번째 껍질에는 누가 있지? 수소랑 헬륨 있지. 수소는 전자 하나고 헬륨은 전자가 2개잖아. 그리고 헬륨은 꽉
찬 상태, 안정된 비활성 상태라고 하지 않나? 왜냐? 헬륨은 원자번호 2개야. 그럼 전자의 개수가 2개거든? 그러면 헬륨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s오비탈밖에 없어. 첫 번째. 이거밖에 없어. 거기에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 2개까지 들어가. 그러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네온을 보자. 네온의 원자번호 몇 번? 10번이지. 얘도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데 얘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네온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 있어.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 얘가 있어. 들어갔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껍질로 가야 되잖아. 두 번째 껍질에는 색깔펜을 바꿀게. 두 번째 껍질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잖아. 그럼 여긴 두 번째 껍질은 px, 여긴 두 번째 껍질은 py, 얘는 두 번째 껍질은 pz가 되는 거죠. 근데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오비탈에는 2개까지잖아. 그럼 여기 몇 개? 2개 들어. 여기 동글뱅이에도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전자는 2개. 여기에도 몇 개? 2개. 여기에도 몇 개? 2개. 여기에도 몇 개? 2개. 합이 두 번째 껍질은 총 몇 개가 들어가? 8개가 들어가. 최대로 다 들어갔어. 가 POB 18쪽에 있는 비활성인 거야. 이렇게 됐을 때가 꽉 찬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을 보자. 아르곤의 원자번호 몇 번? 18번이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 그치, 8개가 들어갔지요.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세 번째 껍질에도 그림을 다시 이제 잘 봐. 지울게. 하지마. 그냥 더럽게 복잡하구나. 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껍질까지 돼서 세 번째 껍질 그릴게. 세 번째 껍질에 얘가 s오비탈이 있고 또 여기에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s오비탈, 세 번째 껍질에 x오비탈, 세 번째 껍질에 y오비탈, 세 번째 껍질 px에 z오비탈. 그럼 여기도 2개, 총 8개 들어가요. 그럼 안정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최대 2개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걸 다 메꿨을 때, 다 메꿔졌을 때가 안정된 형태. 근데 뭐가 부족해. 그런데 예를 들자. 여기서 이렇게 네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럼 이 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얘를 버려버리겠다고. 그게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2개가 들어갔고 2개 들어갔고 2개 들어갔는데 여기에 하나 들어갔어. 안정된 상태가 아니잖아. 최대 2개까지 들어갔을 때가 안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받음으로 인해서 안정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는 애가 음이온인 거지. 여기는 이제 낯선 거지.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 배웠어. 옥텟 규칙을 아니까. 근데 그 옥텟 규칙이 이러한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잃거나 얻었다라는 거지. 이게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됐어. 지울게. 이건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아주 심한데 대학교 과정. 근데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저렇군. 뭐 이 정도만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를 메꿔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졸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따라와야 돼. 오비탈의 종류. 잘 봐. 몇 번째 껍질이야? 첫 번째 껍질이지. 잘 들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네 번째 껍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살짝 여기다가 요런 단어를 써. 누적. 뭔 소리냐? 한 종류니까는 종류 한 종류니까 S 오비탈 됐죠? 누적이야. 두 종류야. 그러면 SP가 되지. 세 종류예요. 누적이야. SPD가 되고 네 종류야. 네 종류니까 누적 SPDF가 되어지겠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오비탈의 개수를 따져보자. 수는 여기를 따져줘야겠죠? 그럼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 여기 한 종류잖아. 한 종류지? S 오비탈은 몇 개야? 한 개잖아. 인정합니까? 여긴 두 종류야. S, P니까 개수가 1, 3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1, 3, 5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1, 3, 5, 7이 되는 거죠. 자, 살짝 숫자 바꿔볼게.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다. 1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니? 1의 제곱이 1이잖아.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2의 제곱. 2라고 해도 되잖아. 2라고 해도 될까? 거기에다가 스피인 양자수는 전자의 개수야. 그러면 그 오비탈에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얘는 1 곱하기 2인 거고 얘는 여기 3 곱하기 2한 거고 전자수 5는 5개의 오비탈의 개수가 있는데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여기서는 7개인데 전자가 최대 2개까지 그럼 그대로 가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여기선 개수가 1의 제곱이잖아. 거기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2개 최대. 여기서는 2의 제곱에 곱하기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고 그대로 가면 전자수의 개수. 자, 이제 정리해보자. 여기 잘 봐. 이제부터 아니 좀만 참아. 이제부터 요거 이게 뭔 소린지 알았으면 이건 봐봐. n번째 껍질이래. 첫 번째 건 몇 번째 껍질이야. 그러면 오비탈의 개수는 종류는 몇 종류인가요? 라고 하면 n 종류가 있어요. 하면 되지. 세 번째 껍질은 세 종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그때 n번째 껍질에 저 오비탈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n번째 껍질에 제곱개가 있어요.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오비탈의 스피인 양자수 전자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그러면 n번째 껍질의 전자수는요. 그러면 n번째 kop질의 제곱에 곱하기 2 하면 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돼요 하는 거지. 그러면 패턴 n 종류 n개 제곱개의 수가 있고 전자는 그거에 곱하기 2. 그러면 여기 있는 종류가 다 튀어나올 수 있네. 이렇게 형성된 과정이고 우린 요걸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문제가 생기는 건 여기 봐. 첫 번째 껍질도 S가 있고 두 번째 껍질도 S가 있고 세 번째 껍질도 S가 있고 네 번째 껍질에도 S가 있지 않니? 근데 내가 아까 어떻게 그렸냐면 첫 번째 껍질일 때 이렇게 그렸어. 두 번째 껍질은 S에 이렇게 그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도 동글뱅이를 그려놓고 또 이렇게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납니까? 그럼 여기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첫 번째 S 오비탈, 두 번째 S 오비탈 이렇게 되잖아. S 오비탈이긴 한데 똑같은 S 오비탈이긴 한데 구형의 모습이긴 한데 몇 번째 껍질이냐가 중요하잖아.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써주면 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 그럼 구별이 되네. 그럼 여기 2, 3, 3, 4, 4, 4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요게 오비탈에서의 가장 핵심 접근이에요. 물론 여기선 n이 있고 l이 있고 뭐 m이 있고 n이 있고 막 이래. 그건 나중에 쫓아가면 되는 건데 일단 요 패턴
패턴이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일단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만 먼저 설명한 거예요. 요게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하면 몇 편집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 정도는 제일 좋은 건 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지 말고 저렇게 형성되는군 이라고 하고는 요거는 외워주셔야죠. 그러면 시간이 좀 빨리 걸리지. 단 요거 정도는 요거 종류 뭐 구형에는 S가 있고 R형은 P, D, F가 있고 그거에 따른 종류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개수는 홀수 번호 1357이에요. 전자는 그거에 곱하기 2 하면 돼요. 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형성 과정은 얘인 거고. 오케이. 그런데 이 형성 과정을 묻는 것보다는 요걸 가지고 문제화 시킬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잘 봐주시면 되어집니다.